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프리미어리그 FA컵 편 프로토 승부 예측 22회차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정말 20회차 승부 예측 결과가 처참하죠. 빨간색으로 도배를 시켜놨습니다. 제가 리버풀 경기 빼고 다 틀렸어요. 토트넘 승리를 예측했더니 사우스햄튼이 이기질 않나, 무승부를 다시 한 번 더 야심차게 예측을 했더니 맨시티가 또 이기질 않나, 맨유의 무패 행진이 깨지질 않나, 심지어 추가 경기까지 했던 거 틀렸습니다. 정말 화끈하게 틀린 20회차 승부 예측 결과 참고하시고 저의 승부 예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승부 예측할 경기로는 울버햄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풀럼 대 리버풀, 에버튼 대 첼시, 이번에는 3경기만 예측할게요. 제가 성공률 적중하는 경기가 너무 없어서 이번에는 좀 3경기만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추가 경기 없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추가 경기 추가로 예측하는 거 없습니다. 자, 먼저 FA컵 8강 경기 울버햄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인데, 울버햄튼이 여러분들이 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올 시즌 빅6 상대로 너무나도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에요. 빅6 상대로 상대 전적 자체는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2승 3무 3패이지만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스날과 첼시와의 원정 경기도 원정 경기지만 울버햄튼 같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어떠한 경기 결과를 가져다 줄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팀들 상대로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버햄튼이 FA컵 64강에서 리버풀 꺾고 올라왔습니다. 리버풀이 그때 당시에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리버풀이잖아요. 이러한 리버풀까지 꺾고 8강에 올라온 만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당히 대비를 잘해야 될 텐데, 지오고 조타는 히메네즈,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진 않지만 네베스나 주앙 모티니오, 이러한 선수들까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한방의 역습, 그리고 공격을 할 때에는 한번 공격을 밀어붙일 때 울버햄튼이 상당히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잘 넘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맨유가 무조건 꿀리는 게 아니죠. 맨유는 뭐 아스날, 첼시, 그 홈 경기에 강한 아스날과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두고 지금 8강에 올라왔었고, 물론 리그에서 아스날에게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원정 경기 성적이 홈 경기 성적보다 더 좋습니다. 솔샤르 체제 기준입니다, 이건. 다만 이제 챔피언스리그와 리그, FA컵까지 계속해서 치르다 보니까, 거기다가 부상 선수까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다. 이게 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의 핵심은 맨유의 이선진이 압박과 수비가 정말 잘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승패의 주요 변수가 될 거예요. 만약 울버햄튼의 그 패스를 잘 차단하지 못하거나 그 공격을 나오는 상황에서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울버햄튼에게 말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는 그래도 맨유가 지금까지 아스날 첼시전에서의 그 면모를 좀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스날 경기, 직전 리그 경기 아스날 경기에서 내용이 나쁘지 않았었고 울버햄튼 상대로 역전골을 넣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맨유의 승리에 좀 걸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럼 대 리버풀 경기인데, 풀럼은 브라이튼전 이후로 현재 6연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6연패. 그리고 이 6연패 기간 동안에 15실점. 이 팀이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1위 팀입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풀럼이 가장 큰 문제가 별다른 득점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1득점씩은 하지만은 다 그게 만회골이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영향가 있는 득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풀럼이 공격이나 수비나 다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라니에리 감독까지 결국 잘린 상황에서 누군가 이끌 선수가 없다. 그냥 리버풀의 그 기복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자, 리버풀의 경우에는 2019년에 리그 홈 원정 득점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홈에서는 다득점, 멀티득점에 꽤 많이 하고 있지만은 원정 경기에서는 좀 리그에서 무득점 아니면 1득점? 특히나 이제 에버튼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선두 자리를 내줬었고, 이게 만약에 이런 풀럼 상대로도 이어진다면은 리버풀은 진짜 올 시즌 우승 그냥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근데 리버풀이 최근에 마네가 골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득점하는 것도 보셨겠지만은 마네의 이 플레이하는 모습, 거기다가 득점하는 그 스킬 완전 살아났습니다. 반면에 살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포함 6경기 무득점이고,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반다이크 알리송의 그 수비벽 정말 튼튼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이에른 경기 보면서 와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판타스틱. 이런 걸 좀 고려해 봤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의 그 챔피언스리그 원정 우승을 끊었던 그거를 풀럼전에서도 좀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리버풀의 승리를 무난하게 좀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에버튼 대 첼시 경기. 에버튼과 첼시 경기를 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기록을 좀 찾아냈어요. 에버튼이 토트넘 경기 이전 홈 경기에서 5승 3무 1패에 16득점 9실점, 좋은 모습이었어요 이때는. 근데 토트넘 경기를 포함한 그 이후의 홈 경기에서는 1승 1무 4패에 5득점 12실점. 토트넘에게 발린 이후에는 정말 맥을 못 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자, 그리고 첼시의 경우, 첼시도 토트넘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토트넘 이전 원정 경기에서 4승 1무에 12득점 1실점. 이때 당시에 잠깐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토트넘 그 경기 이후 토트넘 경기를 포함한 원정 경기 3승 5패에 9득점 20실점. 이 팀도 토트넘 경기 이후에 원정 경기 성적이 정말 쉐시해요. 특히 맨시티와의 6대0, 보머스와의 4대0 기억하시죠? 네, 원정 경기 성적이 정말 처참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기록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살펴보니까 에버튼이 상당히 기복 있는 경기력을 올 시즌에 특히 너무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이 에버튼이 리버풀전에서 0대0 무승부, 거기다가 수비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때 수비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뉴캐슬전 괜찮겠다 싶었었는데 2대0으로 앞서다가 3대2로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리버스 스윕을 당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어요. 물론 홈과 원정이었긴 했어요. 리버풀전 홈, 뉴캐슬전 원정.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너무 널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근데 시그루드손을 중심으로 한 에버튼의 공격력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칼버트 루인, 히샤를리송 다 한 방에 있습니다. 특히 시그루드손 선수의 득점이 터졌을 때 에버튼 성적이 꽤 괜찮아요. 대신 빅식스 상대의 성적이 2무 6패. 한때 몇 시즌 전에 빅식스를 좀 견제할 수 있는 팀으로 올랐었던 에버튼의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는 올 시즌 성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빅식스 상대 전적이. 거기다가 상승세의 첼시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 첼시가 유로파리그를 포함해서 최근 4승 1무로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한때 맨시티에게 6대0으로 지고 거기다가 리그컵 우승까지 실패를 하면서 거기다가 팀 분위기까지 완전 잡초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생각해보면은 이러한 반등 정말로 무시 못합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지루 선수가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골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무조건 이과인이냐, 그리고 이과인이 좀 안 좋다 싶을 때 왜 지루 선수를 안 넣느냐. 그러니까 뭐 전술상으로 감독이 판단했을 때 윌리안, 아자르, 페드로, 캉테 이 선수와 조화를 이룰 선수가 이과인이다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건 감독 권한이니까. 근데 안 좋을 때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싶을 때 이런 지루 선수를 전혀 안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교체 투입조차 안 시키는 경우. 이러한 고집이 만약에 에버튼전에서도 이어진다, 솔직히 첼시 승리 장담 못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아자르 선수가 기록상으로는 올 시즌에 13득점 11도움 괜찮아요, 기록상으로. 근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아자르 선수가 득점상으로 아니라면 팀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하느냐, 좀 애매해요. 이게 결과상으로도 좀 뭔가 좀 아쉬운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좀 지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아자르 외에 다른 선수도 좀 해결사로 첼시를 이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예측하기 까다로운 경기예요. 에버튼이 특히나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첼시 승리를 어쨌든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에버튼의 수비가 이번에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뉴캐슬전 경기 때문에 좀 이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는 거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드리자면 울버햄튼 대 맨유 경기는 맨유 승, fulham 대 리버풀 경기 리버풀 승, 에버튼 대 첼시 경기 첼시의 승리를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추가 경기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라리가 세리에 분데스 경기는 제가 지금 편집을 해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리고 좀 안되겠다 싶으면은 프리미어리그 편만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